2학기 4단원 첫 번째 디딤 영상 시작합니다. 4단원은 한국문학의 흐름, 4-1단원은 원시, 고대 및 고려시대의 문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0쪽, 211쪽에 나와 있는 원시시대의 문학, 그리고 고대의 문학까지 읽어보고 활동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4-1-1단원 주몽신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원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국문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210쪽, 211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 문학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원시종합예술이라 그래서 노래, 춤 등으로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형태, 집단적으로 모여서 원시인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는 주술적 의식요와, 그리고 일할 때 힘든 것을 느끼지 않게끔 즐겁기 위해서 부르는 노동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런 원시종합예술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가면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산문의 형태인 설화와 운문의 형태인 고대가요로 나눠지게 됩니다. 원시종합예술이 집단적 주술적인 성격을 띄었다면 산문, 운문, 설화와 고대가요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특징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운문인 고대가요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고대가요의 개념은 원시종합예술에서 분화된 노래이고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향가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를 총칭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단 3작품만이 존재합니다. 먼저 구지가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가야의 건국신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인데 마치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오 하는 동요와 비슷하죠.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고구려 이대왕인 유리왕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유리왕이 부인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중국인 부인이었는데 중국인 부인이 고구려인 부인과 다퉈서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유리왕이 다시 잡으러 따라갔다가 끝내 잡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나무에 있는 새 2마리를 보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별의 정한이 담겨있는 노래죠. 역시 개인의 슬픔을 부른 노래인데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공무도화가입니다. 다른 제목은 공후인이라고도 합니다. 님아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강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고조선 시대에 백수광부의 아내가 부른 노래인데요. 백수광부는 머리가 하얀 미친 사내입니다. 미친 남자가 이제 강을 건너려다가 죽어버리는데 뒤에서 아내가 안타깝게 부르는 노래죠. 역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정한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지어진 작품이니까 고구려라든지 가야 시대보다 더 빨리 지어진 노래겠죠. 고대가요 중에서 창작 시점이 가장 빠른데 앞서 구지가가 주술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띄었다라는 데에서 봤을 때 원시종합예술에 가깝다면 앞선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는 보다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지가보다는 공무도화가와 황조가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화인데요. 설화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화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주로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주인공이 되고요. 영웅일대기 구조라는 영웅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삶의 전체를 그리는 그런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민담은 주로 이제 흥미 위주의 이야기인데요. 흥미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혹부리 영감이라든지 햇님 달님 이야기 이런 것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재미있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다 민담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중에서도 신화인데요. 처음에 신화가 생겼을 때는 창세 신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신화와 그리고 땅과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천지개벽 신화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국가가 설립이 되면서 건국신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건국신화에는 단군신화, 주몽신화, 김수로왕신화, 박혁거세 신화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몽신화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쪽부터 218쪽까지 본문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자, 실제로 교과서를 펴고 주몽신화를 읽고 다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나는 주몽신화 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교과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주몽신화는 이 영웅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영웅일대기 구조는 주로 7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고귀한 혈통입니다. 신의 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신이라든지 영웅이라든지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이한 탄생입니다. 주로 알에서 많이 태어나죠. 기괴하고 이상하게 태어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려서 버려진다는 기아 모티프입니다. 기아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어려서 버려진다라는 것을 기아라고 하는데요. 이 영웅일대기 구조에서 어린 시절에 이 주인공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범한 능력입니다. 주인공들이 굉장히 특이한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시련과 위기를 겪는다는 겁니다. 혈통도 고귀하고 기이하게 태어나서 어려서 버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또 비범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든지 해서 시련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제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가 나타나서 그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위협을 성취하는, 성공해서 주로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주몽신화도 이 영웅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교과서를 직접 한번 보면서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서 영웅일대기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215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영웅일대기 구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고귀한 혈통이죠.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려면 일단 주인공의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주몽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어딜까요? 네, 주몽의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 해무수이죠. 천재라는 거는 하늘의 황제입니다. 하늘의 황제니까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이고요. 그 다음 주몽의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이 된 부분은 여기입니다. 하백의 딸인 유화죠. 하백은 물의 신입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물의 신의 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의 신의 후계자와 그리고 물의 신의 후계자, 하늘의 혈통, 물의 혈통이 합쳐진 자손이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교과서에서 고귀한 혈통 부분을 찾아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업 시간에 조별로 찾아보고 다른 활동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